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제 곧 출시될 4세대 베이블레이드 X가 출시되기 앞서 베이블레이드 시리즈가 장장 25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그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1세대 베이블레이드 폭전슛 베이블레이드죠. 한국 명칭으로는 로컬라이징 돼서 탑블레이드로 출시가 되었죠. 자, 이 폭전슛 베이블레이드는 2001년부터 인기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지만 사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1999년도에 출시된 게임보이 어드밴스라는 게임기 전용 차세대 베이고마 배틀 베이블레이드가 최초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베이고마가 뭐냐 하면은, 베이라고 하면은 일본어로 조개 껍질, 그리고 고마라고 하면은 코마, 팽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조개 껍질로 이루어진 팽이, 형태가 잘 빠진 소라 껍질에다가 납을 넣어가지고 응고시킨 다음에 만들어서 가지고 노는 팽이를 기원으로 일본에서는 1940년도부터 유행을 했던 전통 놀이 같은 거예요. 물론 현대에 이르러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이 납을 이용한 제품은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베이블레이드 시리즈의 메탈 소재는 모두 아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쨌든 이 가난했던 일본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유행했던 놀이였기 때문에 타카라 쪽에서는 이제 허드슨이라는 게임 회사와 손을 잡고 아까 소개했던 차세대 베이고마 배틀 베이블레이드를 선보입니다. 자, 모두 코믹스가 원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게임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이때는 세부적인 설정들이 잡혀있지 않을 텐데, 자, 등장인물을 보면은 타카오, 그러니까 강민과 카이면은 초창기부터 잡혀있던 캐릭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원작과는 관련이 없는 최초의 베이블레이드, 얼티밋 드라군과 프로스틱 드렌저 등등 이제 정말 시초의 베이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왔는데, 이때는 신수들 설정도 코믹스조차 등장하지 않던 시기라서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드라군과 드렌저의 이미지와는 조금 느낌이 틀리죠. 코믹스로 설정이 잡히기 이전에는 드렌저 같은 경우는 주작의 이미지는 생각지도 못했고 얼음의 용 같은 그런 설정이라서 얼음 속성의 이미지를 가졌었고, 자, 일단 코믹스도 애니메이션도 아닌 게임의 설정을 가졌던 프로토타입 시제품이라고 해야겠죠. 이 프로토타입 베이블레이드는 그래도 뭐 타카로 쪽에서 기대를 품고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대박은 아니지만 뭐 중박 가까이는 쳤다고 해요. 한 달에 20만 개에서 30만 개 정도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제 코로코로 코믹스의 작가를 구해서 폭전슛 베이블레이드의 코믹스를 연재를 시작을 해요. 자, 여기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먼저 99년도에 선행 발매됐던 게임보이 어드밴스판 게임 주인공의 이름이 키노미야 타카오, 우리가 알고 있는 강민인데 작가의 이름도 타카오예요. 아오키 타카오 작가죠. 이건 게임이 먼저 선행 발매됐기 때문에 노리고 뽑은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다. 자, 아오키 타카오 작가는 처음에 폭전슛 베이블레이드를 만들 때 원작 게임에서 메인 캐릭터였던 타카오와 카이를 데려오기로 합니다. 타카오 작가는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팽이만의 배틀에 그치지 않고 격투기 요소를 가미하면 어떨까? 이제 세인트 세이야처럼 필살기도 막 존재하고 팽이를 사용하는 캐릭터들마다 뭔가 담당하고 있는 역물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4신수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 신수 설정의 기본 틀을 잡은 게 아오키 타카오 작가예요. 베이블레이드와 사용자가 공명했을 때 나오는 신수들이 튀어나온다는 설정이 이때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코믹스를 거치면서 게임보이 어드밴스판 베이들과는 이제 설정 자체가 틀린 폭전슛 베이블레이드 정식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좌회전이 전매 특허였던 드래곤의 회전 방향도 우회전이었어요. 좌회전이라는 설정이 이때까지도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자, 폭전슛 베이블레이드의 코믹스가 출간된 후 정식 제품도 나오고, 판매량은 기존에 이제 게임보이 어드밴스판만 있을 때보다 조금 더 늘긴 했지만 뭐
그대로 폭전슈 베이블레이드가 계속 됐다면은 그저 그런 팽이왕구 만화의 제품으로 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억 속에서 사라졌겠죠. 하지만 타카라는 여기서 승부수를 한번 던집니다. 야, 이거 좀 이 프로젝트 제대로 한번 키워보지 않을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자금이 없는 거야. 자금이. 타카라라는 회사 혼자서 그걸 다 진행하기에는 자금적으로 너무 부족한 상황이고, 이 프로젝트에 투자해줄 만한 회사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어느 회사들도 선뜻 이 프로젝트에 거하게 투자를 해주는 회사가 없던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한국의 한 회사가 이 프로젝트에 들어야 될 최소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한국의 왕구 회사인 손오공이죠. 자, 손오공은 이 엄청난 투자 금액을 회사 사정이 좋아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도박이었어요. 뭘 믿고 투자했는지는 아직도 미지수인데, 베이블레이드 프로젝트가 망하기라도 했다가는 손오공 그대로 부도가 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라고. 그냥 이렇게 과감한 베팅을 시도한 결과 2001년도 프로젝트의 비밀병기라고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화가 스타트를 끊습니다. 결과는 대성공. 왕구 판매량은 무려 자그만치 애니메이션이 시작하기 전에 10배 이상, 한 달에 200만 개에서 300만 개를 찍었는데도 공장에서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빨리 팔려버려가지고 물건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아이들조차 있을 정도로 왕국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손오공은 이 프로젝트의 투자 비율의 30%라는 어마어마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언권이 엄청났었는데, 원작자인 아오키 타카오 작가가 잡아놓은 설정들을 일부 일본의 색채, 그러니까 외색적인 요소를 배제하도록 요구하고 한국의 정서에 맞는 부분을 삽입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가능했을 정도로 파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제목도 탑블레이드로 변경하게 된 게, 베이블레이드에서 베이라는 부분은 일본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외색이라고 하면은 지긋지긋해 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서 탑블레이드로 이름을 마음대로 로컬라이징해서 방영할 수 있도록 된 거죠. 자, 통칭 무인편이라고 불리는 탑블레이드 시즌 1기 폭전슈 베이블레이드 1기는 1년을 한 시즌으로 잡고 방영되면서 엄청난 호황을 누렸는데, 다음에 2002년 V 시즌, 부제목은 2002인데 뭐 V 시즌이라고 쳐야겠죠. 이 시즌에서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기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스포츠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서 판타지적인 요소를 가미하면서 이때부터 실로 산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베이블레이드끼리 치고받으면서 이제 전략적인 요소들이 주고받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상 뭐 이제 신수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구조가 많다 보니까 팽이 배틀을 하랬더니 신수들끼리 치고받고 자빠지고 있었던 거야. 이미 팽이 배틀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002 시즌은 조금 참담한 평가를 받았었는데, 다음 시즌인 2003년 G 시즌, G 레볼루션 시즌, 여기서 이제 캐릭터 간의 심리적 갈등과 이제 배틀의 전략적인 요소를 다시 조금 더 부각시키면서 V 시즌 때 내려갔던 인기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폭전슈 베이블레이드의 막을 내리는 시즌이기도 한데, 여기서 발전된 최후의 시스템, 헤비메탈 시스템이죠. 자, 이 헤비메탈 시스템은 여태까지 폭전슈 베이블레이드가 강조해왔던 조립하는 재미의 느낌을 조금 배제해서 조금 깔끔하고 단조롭고 심플하고 강력한 시스템으로, 폭전슈 베이블레이드 안에서도 굉장히 이질적인 시스템이지만 마지막 시즌의 중반부 이후로는 모두 헤비메탈 시스템으로 교체가 되었죠. 일단 파츠에 메탈 소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사이즈를 굉장히 줄였어요. 직경을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 이것은 메탈 소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직경이 지나치게 컸다가는 이용 연령대가 대부분 아이들인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직경을 작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든 시스템, 단조로운 단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은 메탈 파이트 베이블레이드로 이어집니다. 자, 즐겁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